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기 고창에 선생님이 도착을 했는데 고창이 역사와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그런 고장이더라고요. 맞나요? 자신 있게 대답을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나? 문화와 예술과 역사가 살아있는 고장 맞습니까? 예. 여기 학생들을 조금 전에 이렇게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역시 이 학생들이 역시 꿈나무로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선생님도 상당히 오늘 강의에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EBS 대표 강사로 일단 학습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들어가 보면 선생님 사진 어떻게 좀 닮았나요? 닮았어요? 저 뒤에서는 아니래요. 그래서 요즘에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모습. 선생님은 서울에서 주로 이제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 많이 강의를 하고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늘 학습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늘 많이 고민하던 그런 내용들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강의 제목으로 가져온 목차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맞나요? 공부 좀 해보셨나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봅시다. 그리고 듀나가 뭔가요? 듀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쓰는 문체잖아요. 그렇죠? 알파벳으로 키보드로 바꾸면 EBSI가 듀나죠. 과연 EBS를 통해서 여러분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뭘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여기 고3 학생들 아닌가요? 고3 학생 손 들어보세요. 고3 학생들. 대부분 고3 학생들이네. 자, 손 내리시고. 자기소개서 준비 시작하셨어요? 자기소개서 이제 슬슬 준비할 때죠? 몇 번 문항? 1번 문항입니다. 여기 핵심 주제가 뭔가요? 핵심 주제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그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느낀 점을 쓰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1번 문항을 쓰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일단 펜을 딱 들고 뭔가 이렇게 키보드 앞에 앉아가지고 딱 쓰려고 그러면 학생들이 한 글자도 못 쓰고 망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왜 쓰질 못할까요? 뭔가 느끼고 배운 점을 써야 되는데 일단 뭐가 없어서 학습 경험이 없는 거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한 게 뭐가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결국에는 학교에서 시험 본 이야기를 주로 많이 씁니다. 학교에서 시험은 봤거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그래서 나 성적이 1등급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쓸 수 있는 것, 학습 경험. 자, 여러분들 그 학습 경험을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수능의 목적이 뭘까요? 대학 가는 거. 수능의 목적은 뭐예요? 일단 여러분 수능 공부 왜 해요? 대학 가려고 해서 점수를 어떻게 하셔야 돼? 올리셔야죠. 그래서 수능의 목적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높은 성적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풀잖아. 실수하지 않으려고. 많은 문제를 맞추려고. 그렇죠? 그럼 수능 공부는 이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공부의 목적은 높은 성적일까요? 공부의 목적이 높은 성적이라고 하기에는 공부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공부의 목적은 높은 성적이 만약에 아니라면 공부의 목적은 뭘까? 공부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 왜 하세요? 나 공부 좀 요새 하고 있다.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공부 다 안 하나 봐요. 공부 안 해요? 목적을 모르는군요. 자, 목적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죠. 새벽 4시에 학교 와본 사람. 고등학교 새벽 4시 올 일은 사실 별로 없죠. 도서관 불 내가 켜고 내가 꺼본 사람. 여기 있나요? 10시간 동안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화장실 딱 3번만 가고 안 일어나 본 사람. 이런 거 해본 사람 있어요?
옆자리 친구랑 책을 같이 열심히 보느라고 경쟁이 붙었는데 저 친구보다 내가 무조건 한 장 더 봐야지라는 결심을 하고 책상에 앉아 있어 본 사람. 이거 네 가지 전부 다 뭘까요? 선생님이 옛날에 해봤던 거예요.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겁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하려고 저런 희한한 짓들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뭡니까? 무슨 단어예요? 뭐 로티 뭐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루틴. 그죠? 뭐라 그래요? 요즘에 이제 스포츠 그 중계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는데 습관이라고도 하고 정해진 규칙을 지킨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거야. 그게 선생님의 루틴이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의 선생님의 루틴. 저런 것들을 정해놓고 지키는 거야. 선생님은 왜 이런 이상한 것들을 했을까? 공부를 왜 했을까?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였을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공부하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대학교 가려고. 좋은 성적 받으려고? 그러면 너무 단순하잖아. 그래도 사람인데. 그렇죠? 뭔가 좀 한 단계 차원 높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왜 공부를 하려고 그랬냐면 한 번이라도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이겨보고 싶은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쓴 거야.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학 가는 것만 눈앞에 보여요. 하지만 공부의 목적은 대학만 가고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좀 더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고 우리가 뭔가 우리 스스로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위한 분명히 그런 목적이 있을 거예요. 공부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닐까? 한 번쯤 여러분들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럼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옆에 친구들 떠들고 자꾸 놀고 싶고 이제 공 막 굴러다니는 거 보면 나가서 축구도 하고 싶고 그렇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러한 규칙들을 자기만의 규칙들을 정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선생님이 정했던 규칙이야. 학생들마다 모두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선생님 일단 내가 공부할 장소가 어딘지를 찾아. 거기 앉아요 일단. 그리고 거기서 최대한 안 일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앉아있는데 자꾸 핸드폰이 울리면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방해물은 가방에 넣어놓고 꺼내지 않는다는 규칙을 정하는 거야.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막연하게 앉아만 있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앉아있는 동안 몇 시간 동안 어떤 과목까지만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 1시간, 영어 2시간 이렇게만 정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만 정해놓으면 책 펴놓고 멍하니 앉아만 있어도 시간은 흘러요. 그렇지만 양까지 같이 정해놓으면 반드시 그거를 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자신과의 약속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양까지 세우고 루틴을 만드는 거죠. 내가 지킬 수 있는 너무 큰 약속은 어려워요. 작은 약속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정해서 자꾸 뭘 느껴야 되냐 하면 아, 내가 이것을 해냈어 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럼 그것들이 계속 질서가 만들어지고 지켜지면서 작은 성취들이 모이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공부해서 자신감을 가진다는 거는 순식간에 성적이 이만큼 올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작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얻고 뭔가를 성취하고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자기가 한번 정리하는 노트가 중요해. 이런 거 있죠. 공부 잘하는 친구가 노트 정리를 잘 해놨어. 그런데 맨날 엎드려 자던 친구가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그 열심히 기록해 놓은 노트를 가지러 어떻게 갑자기 막 친한 척을 하죠.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야, 그 노트 좀 빌려줘. 복사하고 줄게. 근데 이 1등하는 친구는 공부 열심히 하는 바로 이 친구는 노트를 선뜻 빌려줍니다. 마음껏 복사해.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가끔 있죠. 그러나 잘 빌려주는 친구들도 많아요. 자기가 열심히 낑낑대고 정리한 노트를 왜 쉽게 빌려줄까? 아깝지 않을까? 너는 그냥 계속 엎드려 자놓고 왜 내 노트를? 그 친구는 그 노트를 빌려가도 이 친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 친구보다, 노트 정리를 잘했던 친구보다 더 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노트가 누구 거야? 누구 거죠? 예, 정리한 주인공의 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리한 노트가 가장 자기에게 쓸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여러 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한 권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다 정리해서 나만의 정리한 노트들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저런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면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있다가 밤이 깜깜해지면, 별이 뜨기 시작하고 달이 떠오르면 집으로 정해진 시간에 돌아갑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밤늦게 별 뜨고 달 뜰 때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도서관 물 내가 끄고.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힘들죠. 맞아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느라고 막 팔다리도 쑤시고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 밤늦게 뭔가 그래도 내가 책 좀 보고 내가 목표한 양을 어느 정도 끝낸 다음에 밤중에 별 보면서 집에 가본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등산을 해본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어. 올라가는 동안 땀 뻘뻘 흘리고 등산을 해서 올라가지만 꼭대기에 서본 사람은 알 수 있죠. 어떤 기분이 드는지.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넘어선 그런 뿌듯함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꾸 쌓여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당장 성적이 오르진 않지만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책상 앞에 앉으시면 책을 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책 피는 게 쉽습니까? 여기 공부 지금 아까 보니까 뭐 이렇게 안 한대. 다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책 펴는 게 정말 힘듭니다. 특히 공부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 책 펴는 게 힘들어요. 왜? 선생님도 공부 많이 안 해봐서 잘 알아. 왜냐하면 책을 펴는 순간 뭐가 막 밀려와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굳게 닫혀있던 책을 딱 펴는 순간 뭐가 밀려와? 졸음도 밀려오고 또 책의 두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와, 맨 앞장 딱 폈는데 이거 언제 다 보지? 이런 것들이 밀려오죠. 책을 펴는 순간 이런 것들이 밀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쫄지 마세요. 책 한 장을 펴는 게 그렇게 힘든데 쫄면 안 돼요. 펴야 됩니다. 왜? 이거 이렇게 날려버리셔야 돼요. 왜? 책을 보고 있다는 것은 당장은 공포와 불안이 밀려오지만 공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불안감과 답답함이 처음엔 잠깐 있지만 한 장 한 장을 넘겨갈 때마다 저것은 조금씩 줄어들고, 물론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뭘 모르는지 좀 더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넘어서야 할 그런 단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쫄지 말고 한 발 한 발 나가셔야 돼요. 저 책 펴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공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 EBS 교재가 종류가 여러 종류인가요? 딱 한 종류인가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수능 특강, 지금 학교에서 많이 보고 계시죠? 그리고 수능 이제 완성, 그리고 중간에 뭐 기출 문제들도 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튼튼하게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개념이 바로 잡혀 있어야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풀리고요. 기출문제를 풀고 나야 그 다음에 실전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EBS의 교재들처럼 여러분들의 공부 단계도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든 과목들이 전부 다 이러한 흐름을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재 순서대로, 강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EBS 같이 따라오시면 이런 것들이 쌓여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과목별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시기별로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쉽게도 지금 벌써 5월이 이제 후반부로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능 이제 며칠쯤 남았나요? 176일. 어우, 정확히 알고 있네. 선생님이 어저께 찾아봤어요. 177일이었더라고 어제가. 오늘이 176일 남은 날입니다.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앞에 두 단계는 사실 거의 지나갔어요. 이제 6월 모평이 곧 눈앞에 와 있죠? 그래서 우리 6월 모평부터 사실 봐야 돼. 근데 우리 앞에 거 아직 다 못 끝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책 덮어놓고 아우 난 몰라 그러면은 정말 마음은 편해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은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야. 근데 그 뒤는 더 큰 공포와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들 최대한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같이 따라갈 수 있는지 좀 알아봅시다. 이렇게 두 개의 단계만 남았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9월 모평까지, 그리고 9월 모평부터 원서 접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대수능, 수능까지. 크게 두 개의 단계가 남아 있어요. 그럼 각각의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두 개의 단계로 나눴을 때 어떤 것들에 중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9월 모평까지는요, 지금부터 한 두세 달 정도 남았죠. 여러분들이 이걸 집중하셔야 됩니다. 초극기. 초극기를 하셔야 돼요. 저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날씨가 어떻게? 더워지죠. 날씨가 자꾸 더워지면 여러분 이제 지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던 친구들도 많이 마음이 이제 해이해지고 더위에 많이 지쳐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정말 자신과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몸에 좋은 것도 맛있고 많이 드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걸 참아내셔야 돼요. 이 여름을 잘 넘긴다면 이 두세 달 정도의 시간 정말 보람 있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심하셔야죠. 왜? 우리 앞에 거 아직 다 못했잖아. 빨리 해서 따라잡아야죠. 한 문제라도 더 보자고 용기를 가지고 책을 펴자고. 자, 그러면은 그 9월부터 수능까지가 이제 또 있죠. 원서 쓰고 나서 이때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면 이때는 초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자기를 이기는 거 뭐 이렇게 더위 뭐 별로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막 더위도 좀 물러가고. 그런데 저 때는 원서 쓰고 나면 마치 자기가 다 대학에 합격한 것 같아요. 6장의 원서 중에 하나는 붙겠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친구들이 다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떠들고 놉니다. 수업 시간에 공부할 시간을 주어줘도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계속 떠들고 놀아요. 너는 어디 있었어? 막 그러면서 계속 놀아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같이 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시기만 잘 보내셔도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시간을 충분히 많이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형별 전략을 찾아봅시다. 수시와 정시별로 좀 나눠볼게요. 수시에 필요한 거는 바로 뭐다? 최저 등급입니다. 수능에서 수시에는 그 100분이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등급만 맞추면 되죠. 근데 이 최저 등급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 이 두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더 최저 등급을 맞추는데 더 훨씬 잘했을까요? 평균을 내면은 어떤 친구가? 두 번째 친구가 더 잘했죠. 평균적으로 봤을 땐. 근데 최저 등급을 맞춘다고 했을 때는 어떤 친구가 훨씬 유리해요?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한 친구가 훨씬 유리하죠. 1번 친구가 최저 등급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성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수시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수능 준비도 이제는 바로 코앞에 다가선 지금은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한국사, 영어 이런 과목들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저 과목들은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과목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어, 국어, 수학, 탐구도 중요하지만 한국사와 영어는 생각보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더 성적을 올리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을 통해서 내가 최저 등급을 얼마나 더 한 단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탐구 과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략을 잘 세우고 남아있는 시간을 잘 아끼고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정시는 그럼 어떨까요? 정시에는 수능 준비를 나는 정시를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시에서는 주로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의 합을 사용합니다. 최저 등급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모두 중요해요. 전 과목이 선택과 집중보다는 골고루 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무튼 최대한 점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다 할 수 없다면 좀 더 빨리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 그리고 상대적으로 역시 수월한 과목,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셔야죠. 이런 과목들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탐구 과목을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되죠. 골고루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탐구 과목이야말로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3 전략 과목입니다. 이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실질 반영 비율이 들어가면서 영어를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1등급 맞냐, 2등급 맞냐, 3등급 맞냐, 그 한 등급의 차이가 대학의 당락을 엄청나게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정시 전형을 보는 친구들은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드리면 연대 정시 전형에 900명 정도를 뽑았거든요. 인문계열 900명 정도를 인문계에서 선발을 했는데 900명 중에 영어 2등급 받은 학생은 몇 명이었을까요? 합격자 중에 3명밖에 없어요. 다 1등급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을 받으면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연대니까 1등급, 2등급 차이지. 2등급, 3등급 차이, 3등급, 4등급 차이로 한 등급만 올리면 정시 전형이 굉장히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시에는 이런 과목들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 자, 이제 과목별, 영역별 특징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제 사회탐구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사회탐구 선택 지금 다 하셨죠? 다 했나요? 아직도 선택 못한 친구 있나요? 지금 손 들면 좀 곤란한데. 예. 사회탐구는 선택을 많이 하는 과목들이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강, 노랑, 파랑은 3년 전, 2년 전, 작년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지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순서대로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구나.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과목,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 또는 이렇게 많이 선택하는 과목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죠. 중요한 것은 지금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제 6월 모평 볼 텐데 6월 모평 보고 나면 사회탐구 잘 본 친구들이 반에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우와 나 만점 맞았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기쁘고 막 날뛰고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솔깃해져요, 여러분. 아, 나 사회탐구 아직 5등급인데 저 친구가 쉽다 그러네. 야, 정말 쉬워? 이거 정말 쉬워. 그럼 나도 바꿔볼까?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바꾸는 친구들이 있어. 사회탐구는요, 아무리 쉽다 하지만 지금부터, 늦어도 지금부터는 출발을 하셔야지 6월 모평 끝난 이후에 과목을 바꿔가지고 새로 시작하시면 최소한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과목입니다. 그 친구한테 쉬운 거지 나한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과목 바꾸지 마시고 지금 하는 거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과학탐구 마찬가지죠. 과학탐구는 지구과학이 원래는 약간 선택률이 좀 재작년까지는 떨어졌었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는 지구과학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과학탐구의 선택 비율은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과학탐구는 주의하실 게 있죠. 아무거나 덮어놓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 1 과목과 2 과목을 따로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할 대학에서 과학탐구에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미리 선택을 잘 하셔야죠. 혹시 지금 내가 서울대학교 또는 다른 어딘가 학교를 지원하는데 과학탐구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몰랐다고 한다면 그건 나중에 변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내가 지금 잘 선택했는지 여부를 잘 따지셔서 역시 열심히 개념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슬슬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까지 기출문제 쭉 푸시고 그 뒤에 총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탐구 과목을 꼭 반드시 지금부터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어학습법입니다. 영어학습법은요, 사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에 소홀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영어는 서로 경쟁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절대평가죠. 자기가 한 만큼 점수가 오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적 올리는 게 수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좀 안 했던 친구들도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이 낮은 친구들 중에 점수를 가장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저 앞에 두 개에 집중하는 거예요. 듣기 평가와 어휘. 단어는 열심히 외우는 만큼 성적이 오르게 됩니다. 그 듣기 평가도 EBS에서 여러분들이 듣기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듣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잘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늘 출제되는 부분에서 같은 문항이 출제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듣기 평가 같은 경우에 이러한 문항의 순서도 거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항이 거의 매년 2017년 6월, 9월 모의평가 그다음에 수능까지 가면서 거의 그 문항이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항 중에 내가 어떤 문항을 틀리고 있는지 체크해 가면서 나에게 취약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성적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짜셔야죠. 그리고 이런 출합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소개가 2점 밖에 안 돼요. 두 문제죠. 두 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답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너무 매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문제를 잘 골라서 잘 파악해서 따로따로 준비하는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어를 각 등급별로 역시 이렇게 나눴을 때 1, 2등급 학생들은 이제 시간 배분 훈련, 3, 4등급 대 학생들은 자기의 유형별 접근, 유형별로 자기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 5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역시 어휘와 듣기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단어를 열심히 외워나가면 좋겠다. 이제 국어학습법입니다. 국어학습법은 화법과 작문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 유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조금 내용 정리를 했다면 이제는 열심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유형을 익혀나가시면 되겠고요. 문법에서는 역시 기본 원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바로 이 독서 비문학 쪽이 최근에 이 변별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지문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다양한 지문들을 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난 처음 들어본 주제들이 막 지문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뭐지 당황하다가 틀리고 지문이 요새는 좀 더 길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지문을 좀 경험해 보려는 노력, 그리고 문학 장르에서는 EBS에서 연계율이 가장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EBS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열심히 정리해 나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출제되는 영역에서 비슷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수학은 가형과 나형이죠. 여기 이제 인문 계열도 있고 자연 계열도 있을 텐데 수학 가형은 사실 공부를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과목이죠. 자연 계열에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킬러 문제 같은 것들이 4점짜리 문항이 출제가 돼서 21번 문항, 30번 문항 이런 것들을 과연 풀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요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수학 가형 같은 경우 맨 마지막에 나형 선택을 고려해야 할 친구들도 나올 수 있어요. 언제? 6월 모평 이후에. 6월 모평의 수학 가형까지를 보고 내가 도저히 성적이 안 나와서 한 번쯤 나형을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모든 대학에서 수학 가형이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수학 나형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형으로 옮기는 순간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의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수학 점수 분포는 이렇게 나타나요. 가형. 앞에 잘하는 친구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 위치가 여기쯤이다. 정말 애매하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쯤 있는데 계속해서 이 점수를 받을 것인지 여기 쉽지 않게 올라가는 거에 계속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형으로 바뀌어서 등급을 높게 받아서 최저 등급도 맞추고 좀 더 가능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 것인지 6월 이후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수학 가형도 역시 이렇게 출제되는 영역이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역시 약한 영역 그리고 하나하나의 주제별로 자기가 좀 완벽하게 푸는 연습을 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전 범위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자기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완벽하게 풀어야겠다. 이 정도의 유형은 내가 확실하게 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주제를 잘 결정해서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형, 인문계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즘에 수학이 많이 이제 쉬워졌죠. 그렇지만 역시 이제 문과에는, 인문계열에는 수학을 이제 포기한 친구들도 많고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위권에도 많이 몰려 있지만 하위권으로 갈수록 오히려 그래프가 점점 더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지금 보시죠. 지금 보이십니까? 이 그래프 아까랑은 다르죠? 이 뒤로 올라갈수록 이게 이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 그냥 뭐 난 몰라 그러고서 그냥 막 이렇게 엎드려 자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위치가 지금 여기쯤이다. 그러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여긴 친구들이 얼마 없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나형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학 가형을 했던 친구들 중에 올라가지 못해서 계속 애먹고 있던 친구들이 나타나면 여기서 6월 이후에 특히 넘어오는 친구들 중에 나형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포를 잘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들, 그리고 나형도 역시 출제되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단원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단원 어느 단원만큼은 내가 확실히 하겠다, 이런 전략 가지고 문과생들 무조건 그 수학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사. 선생님이 역사교사입니다. 작년에 한국사 갑자기 절대평가인데 문제가 약간 어려워졌죠. 그래서 친구들 성적이 갑자기 쭉쭉쭉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등수로 성적을 매기는 게 아니라 점수로 성적을 매기다 보니까 갑자기 최저 등급을 못 맞춘 친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대, 고대 이런 데를 수시에 지원한 친구들 중에 국어, 수학, 영어는 다 맞췄는데 한국사 한 과목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는 난이도가 물론 이제 쉽게 나오지만 어떻게 나올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내가 최저 등급이 필요하다면 한국사 최저 등급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할 거야. 그렇다면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못 보면 절반이라도 보세요. 왜냐하면 반만 맞춰도 4등급입니다. 50점 만점에 연점수 25점만 돼도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반만 보셔도 어느 정도는 올리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떤 과목을 할 것인가, 어떤 과목을 좀 더 많이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범위를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이제 하셔야 돼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뒤에 무슨 말일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남았잖아, 우리. 아까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시작이? 책을 펴시는 게 시작이? 반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책을 펴세요. 지금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EBS 사이트의 컨텐츠 학습법을 좀 빨리빨리 우리가 지나가면서 살펴볼 텐데 잘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메인 화면입니다. 접속을 하시면 여기 처음이신가요? 여기 있어요. 처음 아닌데? 그래도 한번 눌러보세요. 왜냐하면 저기를 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아주 쉽게 컨텐츠를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저기 다 들어있어요. 이런 창이 떠요. 저기를 누르면. 이 창이 뜨면은 여기 일단 동영상으로 EBS I 컨텐츠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컨텐츠가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아주 잘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와 보면 학년별 커리큘럼이 있어요. EBS 교재를 어떤 순서대로 활용하면 좋은지 1학년, 2학년, 3학년 과목별로 그 시기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부터 볼까, 어느 수준부터 볼까 고민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시 첫 화면. 첫 화면에서 아까 처음이신가요? 아니라 고객센터. 여기 탭을 누르시면 이런 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고객센터를 들어가시면 요 왼쪽에 사이트 이용 안내라는 게 떠요. 이걸 누르시면
요런 창이 떠요. 여기도 또 아주 알찬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찾아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 창에서 강좌 안내, 그러면 EBS 들어있는 모든 강좌를 여기서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수강, 수시 논술까지 모든 강의의 내용들을 여기서 쉽게 접해보실 수 있고요. 다음 탭, 사이트 이용 가이드로 넘어가면 이렇게 창이 바뀌어요. 그 중에서도 이 밑에 있는 탭을 EBSI 메뉴 안내를 보시면 EBSI의 메뉴가 이렇게 왼쪽에 뜨는 메뉴들이 지금 하나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EBS 선생님들, 그 다음에 모든 강좌,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해서 하나씩 탭을 클릭을 하시면 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탭은 또 뭐가 있느냐? EBS의 다양한 학력평가와 관련된 서비스, 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 논술. 그래서 논술 보는 친구들 있잖아. 첨삭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난 논술 어디서 배울 곳이 없어.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지금까지 학교에서 봤던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가 여기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입시 정보가 저렇게 많습니다. 사실 EBS 사이트 중에 메뉴에서 가장 긴 메뉴를 가지고 있는 게 입시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시 정보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정보들을 이따가 많이 보여드릴게요.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모바일 서비스도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이 가장 쉽죠. 그럼 모바일 서비스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EBSI 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교 강의 전용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쓰시는 입시맘 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앱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EBSI를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접하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학습의 정도가 지금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좀 잘 정리되어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EBS 진단 코칭이라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순서대로예요. 맨 처음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것들은 개념 강의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개념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봐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주로 보고 계신 수능 특강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의 미래. 기출의 미래 이거는 기출문제집인데 여러분들 5개년 동안에 6월, 9월 수능 문제만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재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출문제를 풀으셔야 될 때죠. 그래서 내용 정리가 좀 됐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들을 통해서 기출문제에 도전하실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좀 풀리고 나면 수능 완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 후반 2학기 동안에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내신 진도 강좌 이미 1, 2학년 때 많이 접했던 것들이고요. 중간 기말 수행평가 강좌로 EBS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물론 이제 고3 학생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동생 있으면 가가지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교과서 특강을 시작을 했죠. 학교에서 실제 배우는 교과서를 EBS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자기 학교 교과서가 어떤 종류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국어,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모든 종류의 교과서가 지금 EBS 강좌로 다 하나하나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공부를 다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입시,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 적성고사 전형, 대비 강좌 교재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입시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을 때 바로 와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입시 대입 상담실. 여기는 선생님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질문하면 18시간 내에 답변이 완료됐다고 문자로 딱 답이 갑니다. 여러분들 들어와서 한 번씩 다 이용해 볼 수 있기 바라요. 입시정보 서비스에는 다양한 입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카드 뉴스, 그 다음에 전형별 분석. 요거 선생님이 지금 요번 3월, 4월 달 동안에 선생님이 같이 참여해가지고서는 2019 입시를 정리해놓은 설명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한 5분, 10분 사이로 시간이 짧게 주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한 거 들어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형별 분석입니다. 그리고 입시 Q&A 이런 것들 다양하게 여러분들 와가지고 접해보실 수 있고요. 기출문제 다운로드 다 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S 사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으시고 공부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가끔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좀 이렇게 뭔가 여기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듀나 공감이라는 게 맨 왼쪽 맨 꼭대기에
탭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그야말로 다양한 선배들의 합격 수기라든지 그 다음에 꿈장 학생들 정말 어려운 역경을 뚫고 공부한 학생들의 수기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입시 설명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 와서 찍고 있죠? 이 자리에서 촬영한 것도 이제 곧 여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화면에 뜬 것들 다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EBS 강의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자꾸 많이 듣는데 학교 수업 듣고 EBS 강의 듣고 이렇게 강의만 자꾸 듣는 거에 자꾸 의존을 하는데 수업을 많이 듣다 보면 하루에 10시간 넘게 수업만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 공부는 언제 하나요? 내 공부를 할 시간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EBS I를 통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들으세요.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강의를 들은 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뭘 해야 될까요? 반드시 스스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한 배를 지금부터는 정말 잘 하셔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 드리고 가려는 말씀,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면 될까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면 될까요? 선생님이 그래서 하면 된 친구 이야기를 하나 갖고 왔어요. 정말 놀라운 친구죠. 여기 7등급, 나 내신 7등급 이하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고 싶죠? 예? 근데 실제로 이거 얼마 없습니다. 정말 받기 힘든 점수예요. 그쵸? 예, 도저히 정말 받기 힘든 점수. 이런 친구가 있었어. 선생님도 학교에 있었으니까. 내신 7등급을 받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당연히 대학을 못 갔겠죠. 뭐 당연히 못 가진 않아요. 요즘엔 또 다 가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친구야. 얼마 전에. 그때는 가기 힘들었어. 내신 7등급은. 재수했죠. 근데 재수해서 뭐 가고 싶은 대학 간 게 아니라 전문대 갔어요. 안타깝죠. 이 친구 4년제 정말 가고 싶어 했거든. 그리고 군대에 갔습니다. 이 친구가. 전문대 나와가지고. 근데 군대를 가서 이 친구가 조금 열심히 했나 봐. 군대 생활을.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 친구가 인생에 태어나서 야, 너 좀 열심히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거야. 맨날 야 임마 공부 좀 해. 그러고 맨날 이렇게 막 구박만 받다가 처음 칭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군대 가서 아, 나도 쓸모가 있구나.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대. 그래서 이 친구가 군대를 갔다 온 이후부터 어떻게 됐을까?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시 대학에 도전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어떻게 됐냐 하면 공부 엄청 열심히 했나 봐. 논술 전형 40대 1을 통과해버립니다. 그리고 서류 면접 전형을 30대 1을 또 통과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 서울에 있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을 합격을 해요. 내신 7등급이. 쉽지 않죠. 정말 대단하죠. 이 친구가 명문대를 입학하고 나가지고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그리고 나서 뭐 취업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해가지고 야, 이 친구 뭐 그냥 뭐 이제 취업까지 했으니까 이제 뭐 시집장가 잘 가서 잘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친구 그게 아닌 거야. 자기가 뭔가 역경을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전을 또 하고 싶었대. 취업까지 했는데 무슨 도전을 또 해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시 도전하기로 한 거야. 이 친구 직업이 뭐였을까요? 직업이 선생님이 된 거야. 내신 7등급 받은 애가 선생님이 됐어요. 그럼 학교 선생님이 뭘 또 도전해요, 다시? 뭘 도전하죠? 자기가 역경을 극복했던 이야기를 자기 학교에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친구들하고 이걸 나누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열심히 도전을 해가지고 지금 EBS 대표 강사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공부를 잘 못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정한 작은 약속들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어. 여기 있는 모든 학생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군대 갔다 와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잘 하신다면 정말 무엇이든지 다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모두 하면 될까요? 될까요? 하면 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면 된다.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똑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